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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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네. 네, 그 화면 공유에서 마지막 시간에 내어드렸던 숙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쉬셨나요? 음, 뭔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아, 네. 무사히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네. 어, 일단은 네네. 보니까 어디 갔어? 잠시만. 보면은, 일단 여기고요. 네네. 2월 16일 거고요. 네네. 한 달 조금 남았네요. 네. 제가 요거였던 여기서 거죠? 네, 딴 거는 못했고 네네. 4번을 좀 했어요. 4번에 네네. 4번 거 같이 볼게요. JTBC랑 필터 빼고는 한번 보기는 했어요. 음, 다, 한 번씩. 음. 아, EL이랑 JSTL도 못했어요. 아, 그건 못했구나. 세션 이후로 못했네요. 네. 하나씩, 어, 저도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JSP 처음인 거죠, 지금? 네, JSP는, 네. 한 번 또, 2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요번이 지금 처음 제- 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그 JSP는 아마 북마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다른, 기타에, 공부 여기 있는 거죠? 공부에, 있나? 있네. 네, 맨 끝에 네, 있네요. 네. 네. 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오셔야 되는 거죠? 1, 2, 3번. 네네네. 네. 이 탭이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네. 4번만 그럼 확인하고, 확인하겠어요, 오늘은. 네. 음, 예, 다음 시간 숙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장 해오셨다는 거죠? 1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아니요, 일단 JSP에, 어, 세션 이후로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쉬니까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만 다 찝어드린 것 같은데, 맞죠? 네네네. 그 중에서, 근데 책을 다 읽긴 읽으셨어요? 그 책을 세션 이후로 못 읽었어요. 아, 그럼 세션 전까지 다 읽으셨다는 거죠? 네, 한 번씩은 읽었긴 했어요. 9장까지. 기억이 네. 좀 안 나긴 AS. 하지만. 네. 이거는 어차피 페이지, 근데 네네. 완전히 다 읽은 건 아니고, 여기 찝어준 것만 위주로 읽었던 읽었어요. 거죠. 그러면 당근. 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읽었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네. 우선 이 책은 웹 개발자한테 이제 웹이 무엇인지, 약간 개념을 다지는 웹이 무엇인지, 웹의 구성 요소, 네, 그런 책이에요. 딱 이 책을 읽었을 때 웹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웹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웹이 뭘까요? 웹이란? 웹이란? 네.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 아, 그러니까, 웹은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네. 내용을 서버에서 전달해, 하는 것? 서버가 응답하는 거. 근데 이게 웹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반대를 들을 수 있는 게, 채팅 서버도 그러면은 응답을 줘야 요청에 따라서 채팅 서버, 네네네. 서버. 그러니까 채팅 서버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을 서버가 응답을 하지만 웹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네.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네. 그 요청한 내용을 웹 서버가 응답하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응답 값의 특징이 뭐예요? 웹 브라우저는 결국에는 웹 서버가 응답한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응답값의 특징이 뭐길래 웹브라우저가 그걸 읽어다가 우리 눈에 보여주나요? 이게 지금 웹이잖아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음, 예스24 서버한테 프로덕트 굿즈에 이거 25만, 250만, 230만 어쩌고저쩌고 75를 줘해서 응답 줘 하면 딱 이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응답의 네. 특징을 혹시 아시나요? 응답의 특징? 음, 음, 조금 더 힌트를 주세요. 네네. 어, 이 브라우저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웹에. 세 가지 구성 요소. 웹 브라우저가, 아, 뭔지 알아요. 그거 뭐지? 혹시 그건가? 응답, 응답값? 네, 응답 줄? 네. 그리고 헤더 바디. 헤더 바디는 맞아요. 그 다음에 get HTTP 버전 근데 그 방금 이 말씀해 주신 거는 줄. HTTP 프로토콜의 그 형태를 말씀해 주신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웹 통신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규약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거의 헤더 바디는 구성 요소. 근데 제가 말한 구성 요소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CSS.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웹서버가. 네네. 그러니까 이 네. ES24가 우리한테 이 FCB 네트워크 딱 통신하면은 네트워크에서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HTML 파일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이 브라우저가 이걸 읽어서 우리 눈앞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HTML이죠. HTML, 제이슨으로 이게 자바스크립트, CSS는 이 HTML에 같이 묻어서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 HTML에 CSS. 요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웹서버예요. 그리고 그러면 웹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이 구성 요소 말고도.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웹의 특징이요? 네. 음, 웹의 특징? 네. 웹의 음, 특징이란? 어, 이게, 어, 네. 힌트를 어떤 건지 드리면, 감이 안 와요. 네. 네, 힌트를 웹의 드리면,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채팅 서버랑 계속 비교하면 돼요. 채팅 서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웹을 통신할 때. 아, 웹의 특징은, 일방적이다. 한 번만,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연결이 네.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죠. 커넥시리스인가? 커넥시리스. 아, 스테이트레스. 스테이트리스. 네. 네, 그 그런 게 있어요. 상태, 네. 네, 스테이트레스. 무상태성. 이게 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S24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응답받으면 서버 입장에서 S24 서버 입장에서 얘가 한번 호출한 기록만 알지. 얘가 이걸 가지고 지금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이걸 쳐다보고 있고 어떤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이게 웹의 특징이. 반대로 치팅 서버는 계속 커넥션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커넥션을 맺고 있고 계속 액션을 할 때마다 서버한테 실시간 통신을 하기 때문에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웹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이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 가지고 이 자바에서 이게 프론트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JSP가. 이 JSP의 서블릿 기반으로 웹이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네. 책이. 네. 그래서 웹을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갔고요. 3장에서는 그래서 이 구성 요소 중에 HTML을 어떻게 짜는지 JSP 라이브러리로 그런 예지 코드들이 있었고요. JSP 페이지에서 혹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페이지 디렉티브, 리퀘스트, 리스폰스, 음, JSP.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페이지. 이거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뭐가 있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뭐지? 리퀘스트, 리스폰스, 네. 페이지 컨텍스트, 네. 그리고, 뭐더라? 아웃, 컨피그, 네. 맞아요. 맞아요. 익셉션, 네. 9가지거든요. 네네. 지금 2개 남았어요. 세션, 쿠키? 아, 아니요. 쿠키는 없었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구성 요소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로그인을 원래 해야 되나? 아닌지. 아, 그거를, 음, 다음에, exception이었나? 네. config. 음. 네, 우선 이게 다 구성 요소들이에요. JSP 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프론트를 보여주는지. 이 디렉티브는 쉽게 말해서 페이지의 메타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지의 동작 방식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디렉티브. 네. 이게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부등호로 밀고 닫고 그 안에 페이지를 속성을 정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바로 지금 언어를 지정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띄우겠다. 그래서 이 안에 자바 코드를 입력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저 자바 코드가 컴파일 했을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음, 요 JSP라는 게 자바 언어가 사실 웹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웹의 근데 언어처럼 예, 쓰게끔 할 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더라? JSP로 이제 뭐더라? 아, 웹을 제어. 통계에서 JSP로 통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에서 네, 먼저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바꾸고 자바 코드를 서블릿 클래스로 바꾸고 네, 그래서 그 서블릿에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을 만들고 그 응답을 또 웹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게 이제 통캣이 하는 역할이라고 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바 코드가 그 자바스크립트, CSS, HTML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하면 네. 어디 부분인가요? 여기서 서블릿 클래스 쪽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바 JSP 페이지 서블릿 안에서 클래스는 또 이 그거는 싼 거였는데. 네. JS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자바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겟 파라미터로 네임 태그를 가져와서 이름을 알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리스폰스를 세팅할 수도 있고 그거를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어떻게 CSS, 네. 자바스크립트, HTML로 네. 바뀌는 데가 어딘지? 어떻게 웹의 구성 요소를 바뀌나? 이게 질문인 거죠? 네네네. 네. 음. 어, 이거는 JSP 라이브러리 동작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잠시만 예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예제. 그냥 자바스크립트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이 서버에 찌를 수 있는 요청할 수 있게끔 언어가 있거든요. 뭐 비동기 통신 어싱크로 뭐 호출한다든지 예제를 보면은 보통 이게 지금 웹인 거죠. 일반 웹. 네, 네. 일반 웹인데 이제 JSP 바꾸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이런 거는 지금 자바 언어예요. 이거. 네네네. 네. 지금 이게 지금 같은 언어인데 여기서는 폼 태그로 서버한테 호출하는 HTML 방식, 자바스크립트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를 JSP로 변환하면은 JSP로 개발하면 이렇게 똑같은 지금 로직인데 자바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제를 보여준 것 같아요. GPT가.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저 폼 부분이 어, 요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부분인 거죠. 콩 그거니?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 언제 그러면 그 웹의 구성 요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JSP 그 라이브러리 빌드한 다음에 빌드한 결과가 바뀌는 거죠. 사실 이 폼으로.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렇게 짜잖아, 저희가 JSP로. 이렇게 짠 거를 자바 빌드, 그러니까 와르로 빌드를 하면은 그 구성 요소가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게 아, 그 JSP의 역할이에요.
자바 언어로 친숙한 사람이 외부로 통신할 수 있게끔 개발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JSP가.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짜도 되는데, 확장성이나 이게 기술 제공해주는 함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웹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밖에 안 되겠잖아요. 정점 컴파일 네. 언어인 제 자바로 짜면은 뭐 자료 구조가 더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혹시 아세요? 공부해본 적 있어요? 네, 조금이요. 네, 거기는 그 오브젝트라는 객체로 모든 그 변수들을 다 어떻게 보면 더 타입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좋게 네. 말하면 짜기 쉬운데 안 좋게 말하면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에러가 자주 나요. 이유는 네. 모든 타입이 다 호환이 돼요. 개발할 때는. 음. 근데 런타임 시에 내가 통신을 보내봤더니 계속 500 에러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컴파일 타임이 정해지지 않아요. 타입이. 근데 여기서 네. 컴파일 타임이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자바 언어로 짜면은 웹 개발을. 그래서 어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개발하고 서버는 또 자바로 짤 수 있는 거죠. 서버는 이제 두 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웹에 실제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포스트. 네. 그걸 이제 프론트는 이렇게 짜고 서버는 이렇게 짤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죠. JSP 코드로. 원래는 요 코드인데. 아니, 네. 위 HTML 코드인데. 위에 HTML 어디갔지? 저 HTML 안 보이네요. 아까 HTML 있는 포스트 그 여기 네. 기억나시죠? 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HTML만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음, 그 부분 코드가 저렇게 바뀐다. 답변이 되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이거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걸로 짤 수 있다. 자바 언어로. 음. 지금 이게 단적인 간단한 예시라서 그렇지 이 JSP로 더 복잡한 웹의 요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디렉티브는 지금 뭔가 이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네 여기 있다. 디렉티브는 뭐 하는 거냐면 페이지에 대한 메타 정보 그러니까 자바 언어로 개발할 거고 뭐 이 페이지 동작을 뭐 비동기로 할 거냐 동기로 할 거냐 그리고 이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거고 컨텐츠 타입은 어떻게 할 거냐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 디렉티브로. 네. 그리고 3번이 2번이 스크립트. 스크립트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네. 자바스크립트로 서버에 코드를 짤 수 있는데 이 자바 언어로 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스크립트의 이 예제는 요거예요. 이게 실제 자바 음, 코드로 이 서버 부분을 짤 수 있는 거죠. 네. 3번은 네, 이거는 네, 똑같은 동적 컨텐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죠? 이게 그 똑같은 요청을 해도 그 시간같이 응답값이 계속 바뀌는 게 동적 콘텐츠고, 네, 동적 콘텐츠는 또 뭐 게시판 같이 똑같은 요청이라도 다른 응답이 오는 거 말하는 거고, 정적 콘텐츠는 반대로, 네, 같은 요청이면 같은 응답 오는 거를 말해요. 맞아요. JSP는 그래서 서버에 응답이 변하면 그걸 프론트에서도 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주석도 쓸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JSP의 구성 요소예요. 그중에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리퀘스트 객체랑 리스폰스 객체가 간략하게라도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예제 코드도 간략하게 있었긴 했는데. 테스트 리스폰스? 어, 말 그대로 리퀘스트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것들을 HTTP 리퀘스트에 담은 거라고 전 이해를 했어요. 리스폰스는요? 리스폰스는 반대로 이제 웹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 주는 응답, 응답값들이 모아져 있는 것. 음, 맞아요. 리퀘스트의 그 주요 메서드들이 어, 요청할 때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헤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쿠키 정보도 가져올 수 있어요. 쿠키와 네네네. 세션.
여기서 이제 음, 쿠키 세션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쿠키 세션의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나요? 쿠키 세션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어,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네, 쿠키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저장소에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션은 웹 서버에 네. 세션 정보를 저장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고, 쿠키가 세션에. 그 아, 쿠키 세션이 네네. 왜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웹에서? 그 뭐지? 아까 웹의 특징이 스테이트리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로그인 하는 거라든지 네. 뭔가 한 그 웹 브라우저가 계속 한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가져가야 될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예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쿠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말할게요. 네네. 편하게 다 말씀. 기억나는 대로.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쿠키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쿠키는 웹 서버에서도 만들 수 있고, 사실 그 클라이언트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통 로직은 웹 서버에서 쿠키를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쿠키를 이제 응답 헤더에 넣어서 웹 브라우저에 보내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쿠키 저장소에다가 그 쿠키 값을 넣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웹, 어, 브라우저는 서버에 요청을 할 때마다 그 쿠키 값을 가지고 요청을 보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세션은요? 네? 세션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그리고 세션은, 일단 제가 세션을 보다 조금 네. 말았는데, 일단 네. 기억난 대로 말씀드리면, 네. 세션은, 세션도 똑같이 서버에서, 세션을 만들어요. 생성을 해요. 그리고, 세션,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데, 네. 어, 세션, 여기 세션과 어떤 웹 브라우저 간의 그 연결인 건지를 알기 위해서 세션 아이디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션 아이디를 브라우저에게 또 그 헤더에 담아서 넘겨줘요. 네. 그러면 그 브라우저가 이번에는 J 세션 아이디라고 네. 그 값을 또 쿠키에다가 저장을 해 두고 네. 또 요청을 할 때마다 또 어, 그 제이세션 쿠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션은 이제 제이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또 세션에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쿠키는 웹 서버랑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두 개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 각각 만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둘 다 결국에는 웹을 통신할 때 스테이트레스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하게끔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쿠키 세션 둘 다. 네. 근데 왜 저장소가 다를까요? 음, 그럼 우선 1번 질문은 쿠키는 언제 웹 서버랑 브라우저가 각각 만들까요? 언제 웹 서버랑 브라우저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 쿠키 쿠키 세션 데이터 특징 차이. 두 번째 질문. 네. 저도 이게 조금 잘 모르는데, 일단 쿠키가 그 브라우저에서 만든 경우에는 네. 굳이 사실, 그러니까 설치돼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이디
저장하기 같은 그런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쓸 때, 어, 쿠키를 클라이언트에서 생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웹서버에서 쿠키를 만들 때는, 음, 웹서버에서도 언젠가 쓰이는 건가? 방금 제가 웹서버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사용하고, 것 같은데 이 웹서버 세션을 만들 때 세션 아이디를 헤더에 넣는다. 어, 그 헤더에 그러네요. 넣은 거를 아, 쿠키에 저장한다. 네, 그 이게 쿠키가 네, 이 이게 쿠키겠구나. 그쵸, 그쵸,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아, 브라우저에서 생성할 때를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그게 언제라고 하셨죠? 브라우저에 생성하는 거는 네,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뭐지? 서버랑은 크게 상관없고, 네,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이디 아, 저장하기 같은 네, 그럴 때는 음, 클라이언트에서 쿠키를 네, 만들어도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그리고, 언제 쓰냐면 지금 이게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어떤 값들이 네. 그 쿠키 저장하는데 진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볼까요, 같이? 음, 어플리케이션 쭉 가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제어가 안 되지? 잠시만요. 이거 제가 바꿀게요, 그럼. 네, 이렇게. 네. 네, 이거 도크 맨 왼쪽으로 해주시면 네, 이걸로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에 로컬 스토리지 아니다, 쿠키 여기 있다. 쿠키 예스24 이게 지금 키밸류 값으로 쿠키의 내용들이에요. 이 음, 예스24에 이게 지금 다 암호화나 쉽게 일반 유저가 봐도 못 알아보게 지금 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몇 개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 네, 이런 거 보이시죠? 네이션 아이디 사우스 코리아. 요게 네. 약간 글로벌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보이끔 이게 만약에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국이면 S24가 해외 서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값에 오, 따라서 요 값에 따라서 영어로 보이겠죠. 그런 정보가 음,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씩 음. 하나씩 제가 지금 디코딩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커처럼 해커가 이런 거를 실제로 값을 쿠키 값을 밸류 값을 실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네네네. 서버한테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엔터에 같이 음, 재요청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밀번호나 뭐 중요한 탈취 정보들을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해커의 역할이에요. 어, UID 요거는 지금 지은님이 로그인을 하셨나요? 아니요? 로그인 안 했으면 게스트 계정의 UID겠네요. 게스트 계정이 실제 요 계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서버 측에서 의미 있는 값인 거죠, 요거는. 음.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만 봤을 텐데. 이렇게 하나씩 쿠키 정보를 지금 다 암호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해커들은 뭘 하냐면 디코딩 URL 이걸로 표시를 해보면 안 나오네. 이런 값들을 그 값을 디코더 툴이 있어요. 디코딩 베이스 US 디코더 여기다 디코딩 해보면서 다 하나씩 보는 거예요. 코딩하기 여기다가 디코딩 음, 그러면 알 수 없는 값이네요. 네. 이게 어 파일 형식이 UDF8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디코딩해서. 어, 근데 이게 지금 오픈소스로 해독을 못하는 밸류 암호화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르는 거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여기 보시면 내가 이걸 언제 이 소스를 이 프론트를 재 실행했는지를 나오네요. 지금 3월 23일이잖아요, 오늘이. 3월 24일 네. 12시. 이게 GMT 시간이네요. 이게 지금 KST 시간이 아니라서 12시인 거예요. 12시. 아, 네. 8시? 그러니까 이게 9시. 9시. 9시간 더 하면 돼요. 네. 저희가 9시 9분에 모두 했네요.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굿즈 번호. 이게 지금 아까 최범균 JSP가 굿즈 번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런 값들이 다 곱게 저장된다. 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차이는 예, 2번 답변을 안 해주셨네요. 2번은 뭘까요? 데이터 특징의 차이는, 음, 데이터 특징의 차이?
그러니까 쿠키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고 세션은 어떤 정보가 저장되냐. 아까 쿠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런 아이디 값이나 어, 네, 탈취당해도 되는 네. 것들, 그럼 탈취하면 안 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세션에? 로그인, 네. 그 사용자 개인정보?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개인정보 말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션을 사용을 했던 거는 네. 그, 뭐더라? 리다이렉트 URI를 네. 저장할 때 세션을 썼었어요. 리다렉트 URI. 음,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웹훅으로 네. 그 응답을 받는 경우에 네. 그때는 그 브라우저에서 리다이렉트 URI를 바로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세션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음. 리다렉트 URL은 이게 그 민감한 정보인가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받은 걸 바로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잠시 저장을 하고 음, 어, 네. 보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네. 네, 잘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 구성 요소는 대략적으로 뭔지 아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제 동작 원리들이 쭉 나올 거예요. 처리 과정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JSP 코드가, 네. 이제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고, 네. 그리고 자바 코드가 이제 서블리 클래스로, 어, 그 컴파일이 되고,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서블릿이 만들어졌으니까, 서블릿에 네. 그 브라우저의 요청을,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서블릿이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어, 응답값으로 생성을 하면 그 응답값을 웹브라우저에게 보내는 게 저는 JSP 처리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서블리시 브라우저한테 요청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죠? 서블릿이 브라우저에게 아, 아, 그러니까 서블릿이 브라우저에게 줄 응답값을 생성, 네. 응답가. 응답값을 생성, 네. 그래서 그리고 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서 출력. 브라우저에게 전송, 네네. 응답값을 생성 및 브라우저에게 전송. 생성 및 전송. 그 받은 데이터를 브라우저가 출력.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JSP 처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JSP 코드로 도출된 서블릿에서, 네. 어, 그, 브라우저의 요청을 처리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서블릿이 뭔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서블릿이 아마 14장쯤에 있을 거예요. 15장? 일단 이해하기로는 네. 스프링의 네. 컨트롤러 부분이라고 보여졌어요. 맞아요. 그 서블릿을 실제로 차용했어요. 톰캣, 뭐냐, 뭐야, 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스패처 서블릿? 네네네. 네, 디스패처 들었어. 서블릿이 이 서블릿을 기반한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바로 배우기에 앞서 실제 서블릿, 그러니까, 어,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전에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었냐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약간 역사책 네. 보듯이. 네. 음, 디스패처 서블릿의 동작이랑 비슷한데 더 뭔가 부가기능이 많겠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전에 네네. 일반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냐가 요렇게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 서블릿의 동작 원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이거는 JSP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이지 서블릿이 그래서 그거 네,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MVC 패턴 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웹이. MVC 패턴은 못 봤어요. 쪽. 그쵸, 그건 뒤에 있으니까. 네네네. 네, MVC 패턴 전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패턴을 이제 서블릿으로 이 책에서 예제를 보여주면서 웹이 이렇게 동작했었구나. 그거를 이제 역수, 역사책 역순으로 옛날에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리팩토링 됐구나.
토비 스프링의 음, 디스패처 서블리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지금 어디까지 했지? 음, 말하면서 까먹었거든요. 지금. 아, 네. 그 뭐지? 여기, JSP 네, 처리가서 네, 그래서 출력 버퍼는 네, JSP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그 네, JSP가 어 그 뭐지? JSP가 이제 그러니까 서블릿이 이제 응답값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응답값을 그러니까 브라우저에게 전송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바로바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뭐지? 출력 버퍼에 저장해뒀다가 한 번에 전송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장점으로는 네, 그 뭐지?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했고, 네. 그리고 또 그 뭐지? 한 번 보내게 되면 결국에 헤더가 그 픽스가 돼서 더 이상 못 바꾸기 때문에 그 전에 헤더를 바꿀 수 있는 그 시간 텀을 두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뭐가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응답 값을 또 만약에 그 사이에 에러가 났다, 익셉션이 났다? 네, 그랬을 때 익셉션 네, 화면으로 또 다시 네. 버퍼를 플러시하고 그다음에 익셉션 화면으로 다시 응답값 채워 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방금, 왜 네. 장점인지. 네, 방금 설명하면서 사실 정답을 다 말씀하셨고, 그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왜 장점인지. 어, 네, 제가 물을 기르는 실제 예시로 지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시로, 네, 물 양동이 한 5리터짜리로 100리터를 채워야 돼요. 네, 근데, 어, 그, 우물과 지금 우리 집 거리가 5km예요. 음, 집 위치. 알겠습니다. 네, 아셨어요, 아니, 벌써? 네, 근데 알겠는데, 네네네. 근데 이렇게 네, 되다 보면 저는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 지금 라는 제가 끝까지 생각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아, 항상 버퍼가 네네. 크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음, 이거의 말은 버퍼가 일반적으로 크면 좋지만 어느 출력량이 최적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가 제 요지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만능은 없어요. 그 버퍼를 그럼 최대한 우리 메모리 OS 최대 크기 램이 16기가잖아요. 보통 16기가로 설정해놓지 왜 16기가로 설정 안 해놨냐를 안내를 드릴 수 있어야죠. 아, 어, 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나 볼게요. 못 네. 들었어요, 중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버퍼가 방금 이해하신 바로는 네. 크면 좋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크면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만데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 양동이가 5리터짜리가 버켓이 있고 나는 지금 우리 집에다가 100리터를 채워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알려면은 이게 지금 우물 집 위치 거리가 사실은 네트워크 통신 응답 시간이에요. 네. 이 5리터가 지금 출력 버퍼고요. 그리고 네네네. 요게 100리터는 실제 모든 요청량의 총 응답 용량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거리가 5km가 아니라 100m예요. 이때는 음, 사실 물 양동이를 100리터 채우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거리가 5km가 아니라 50km예요. 그때도 100리터가 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사실 네네. 더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는 힘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서버 단에서 패킷을 설명하면 패킷의 요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 네. 우리가 지금 4G, 5G 이런 걸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할 때 한 번에 요청량의 그거를 이제 대역폭과 그 패킷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패킷 사이즈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가 대략적으로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냥 한 25리터 정도 되겠네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요청하는 서버와 응답받는 서버의 그 실제 리스폰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킷에 한번 처리할 때, 요청할 때 맥스 요청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최적의 버퍼를 알고 요청을 보내는 게 원래 최적화가 된 거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네. 네. 그럼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두 개요? 아, 아니요. 이거 그 어떤 건데요? 이유. 그러니까 출력 버퍼를 네. 그으면 좋은 점?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아, 네. 출력 버퍼에 음, 모아놨다가 네. 네. 이거는 무슨 그때 말이냐면, 예시, 실제 예시 말고 그냥 진짜 예시로, 우리가 서버를 통신한다는 건, 서버 통신한다는 건 우리의 응답, 그, 요청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버 입장에서 그 서버가 지금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그 오어스라고 할게요. 인증 서버. 구글 오어스 서버한테 야, 내 이 사람 진짜 구글 계정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 확인해줘라고 부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부탁하는데 그 구글 서버가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지금 음, 이건 중요한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큐에 넣었다가 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출력 버퍼라는 거는 그 요청량을 한 번에 모아서 요청하는 거랑 아니야, 내가 네. 이거 버퍼가 없으면은 요청 보낼 때마다 서버 통신을 해야 돼요. 뭐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구글 음, 결제를 해야 내가. 구글 결제를 하면은 인증도 확인해야 되지, 결제 잔액도 확인해야 되지, 카드 정보도 확인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구글 입장에서 구글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인지도 확인해야 되지. 그럼 벌써 네 번을 통신해야 돼요. 음, 그 네 번의 통신의 응답을 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각각 통신하면. 근데 버퍼로 통신하면 한 번에 버킷에 모아서 요청량을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은 한 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음, 버퍼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근데 음, 그렇다고 만능도 아니에요. 왜냐면 방금 제가 말한 그 결제 로직은 사실은 어 실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다시 요청을 보내야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아, 네네. 네, 보통은 로그인이 이 사람이 인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에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버퍼에 다 담을 수 없는 로직이에요, 방금은. 근데 그 아까 예시에는 익셉션,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익셉션이 터졌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버퍼를 비우고 익셉션 화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헤더를, 어, 어, 헤더를 중간에,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버퍼가 다 차기 전에 헤더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거는 왜 장점인지 방금 그 모르겠어요. 두 가지 예시를 다시 글로 한번 써주실래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 뭐지? 일단 제가 그때 이야기로는, 음, 버퍼가 차기 전에는, 전에 만약 익셉션이 나면, 네. 익셉션, 버퍼, 버퍼를 플러시하고, 음, 익셉션 내용으로 버퍼를 채운 후, 그 응답을 내보낸다. 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버퍼를 이, 플러시하고 있으신, 이거는 이게 왜 장점? 아, 이것도 또한 그건가요? 이것도 만약에,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버퍼가 만약에 없으면, 네. 그, 브라우저에게 응답 값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페이지에 모든 값을, 잠시만.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의 페이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보통 페이지에 이슈션이라는 게 이슈션 섞어서 안에 주는 건가? 이슈션이라는 게 한 네. 곳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대회가 그 회피도 하고 전환도 하고 발생도 하잖아요. 어, 네. 자바이신에서 배웠죠. 그 예외 처리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회피, 전환, 발생. 근데 그 네. 회피, 전환, 발생을 아, 각각 플라이. 다 응답을 주는 게 각각 줘야 돼요. 버퍼가 없으면. 버퍼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 회피가 발생했고 어느 곳에서 전환이 발생했고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버퍼에다가 다 모아서 한 번에 종합 보고서를 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요거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네 번 통신할 것을 모아서 한 번만 통신한다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외의 모든 히스토리를 한 번에 모아서 보고서 형태로 버퍼에다가 저장했다가 한 번에 프론트에서 그려주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음, 네. 아니야.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예시가 이해가 안 되시네. 그리고 하나는, 뭐더라? 음, 버퍼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 네. 버퍼가, 그러면 네. 네네. 일단 아, 그렇고, 네네. 네. 궁금한 게 만약에 버퍼가 없으면, 네. 그러면 그 한 페이지에 대해서 뭐 서버가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주는 부분이 한 페이지에 뭐 4분의 1씩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4분의 1이 근데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없으면 버퍼가 있으면 한 페이지를 어, 통째로 응답값으로 보내는데 근데 근데 그 버퍼가 방금 말씀하신 버퍼 출력 버퍼예요? 어떤 버퍼예요? 입력 출력 버퍼일 수도 버퍼요. 있고 출력 버퍼. 네. 그래서 브라우저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그 응답, 응답의 그 출력 버퍼가 있으면 한 페이지를, 어, 통째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서버가. 네. 근데, 만약에 출력 버퍼가 없으면 4분의 1씩, 페이지에 4분의 1씩 응답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웹은 한 번 요청하면 한 번 응답을 가기 때문에 그 계산 과정이 버퍼 없이 했기 때문에 네. 어, 연산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거에 똑같아요. 결국엔 100리터를 채우는 건 똑같아요. 양동이가 5리터건 100리터건 네네. 대신 왔다 갔다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웹서버가 리스폰스를 만들 때 양동이를 5리터로 만든 거, 100리터를 채우는 거랑 100리터로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는. 그렇지만 과정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음, 혹시 그럼 이건가요? 한 페이지 안에 예를 들어서 어, 엑시오스가 네. 5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출력 버퍼가 있으면 5개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응답을 하는데, 만약에 출력 버퍼가 없다. 그랬을 땐 각각 하나하나씩 다 아, 근데 그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 엑시오스는 그 비동기 뭐지? 통신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는 그건 또 아니구나. 그거는 버퍼를 음. 쓰는 게 아니라 그건 호출하면서 찔렀다가 응답을 가져다가 또 지금 여기 아직 네트워크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출력 버퍼의 의미는 그냥 네네. 네, 그냥 브라우저가 출력을 할 때 버퍼를 쓰냐 안 쓰냐. 네. 네. 네, 음, 그 개념을 이, 이, 너무 멀리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뭘 버퍼를 지금 모아서, 보니까 버퍼의 종류가 뭔지부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웹서버 아, 콘텐츠에 알겠습니다. 근데 버퍼가 없으면 어떻고, 버퍼가 있으면 어떤지, 이게 그냥 조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퍼는 우리 램이에요, 램. 램이 4기가건 16기가건 32기가건 다 동작은 해요. 근데 용량이 많은 컴퓨터가 어떻게 빠르죠? 어, 램이 그냥, 뭐랄까,
할 수 있는 일, 좀, 그걸 뭐지, 정확하게 여러 말씀.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똑같아요. 웹서버의 버퍼도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이 느릴 뿐이에요. 우리가 로딩할 때도 램이 8기가랑 16기가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네. 램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쓰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용량이 많으니까.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인터넷을 이용할 때 안 끊겨 보이는 게 효과가 있어요. 램이 용량이 많으면. 네. 그 웹서버 통신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입력 버퍼, 출력 버퍼, 버퍼링은 어떤 개념이지? 이게 버퍼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서버 사이드 버퍼를 말씀하신 거니까 엑시오스 그거는 세션 아, 버퍼인데 심지어. 이거 좀 약간 있습니다. GPT 너무 진짜 많다. 네, GPT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카테고리 네. 정도만 네, 이렇게 있네요.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이거 지금 웹에 출력 버퍼 하나 하는데 지금 이 뒤에 쪽 세션 버퍼, 네트워크 버퍼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는 아, 아닙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플리케이션 폴더 구성은, 네네 뭐지? 어플리케이션 명칭이 있고요. 그 네. 다음에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웹인프가 있고, 그리고 웹인프 안에 리브랑 웹.xml이랑,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전에 제가 갑자기 숙제가 하나 생각났는데 까먹었습니다. 네네 그 하나 먼저 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면접 질문 중에서 웹 개발자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그 검색 키워드를 보통 저희가 쓰잖아요. 키워드 네. 입력 후 요청했을 때 입력 후 아이고 어, 요청했을 때 네. 아이고 했을 때 브라우저와 웹서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주세요. 이걸 개발 블록으로 써와 주세요. 요청했을 때 아, 브라우저 웹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잖아요. 웹서버가 네.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네. 여기서가 각각 처리하는 일들을 모두 각각 처리하는 일들을 모두 정리하여 개발 블록을 쓰기가 숙제입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긴 JSP고, 네. 아까 하던 말 이어해 주세요. 이 폴더 구성. 아까 와프라고 아, 하셨나요? WEFIF? 네. 웹인프. 네. 이거는, 웹인프에 네. 리브랑 웹.xml이랑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웹인프랑 웹앱이랑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요? 다른 선상인데요. 다른 선상에 있구나. 웹앱 안에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이 구성 요소. 네네네네. 네. 그럼 요 역할이 뭐예요? 메타 인포랑 인프가 무슨 역할이에요? 웹인프는 설명을 들었는데 웹타임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웹인프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들이 있는 곳이라고 봤거든요. 요것도 사실 웹 개발하면서 많이 아시긴 하셔야 되는데, 메타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메타 정보는 안드로이드 쪽밖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어, 뭐 뭐지 웹섭 이 프로젝트명 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 웹점 XML이랑 매니페스트 MF 요게 설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열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네, 이것도 개발 블록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언젠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와르 파일에, 폴더, 디렉토리, 각각의 역할, 플러스, 방금 말한, 웹.xml이랑 매니 테스트 mf 파일의 역할, 그, 역할, 개발 블록을 써오기. 음. 두 가지가 개발 블로그 숙제고요. 배포는 사실 어떤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배포 네, 방법에는 그 뭐지? 왈 파일을 만들어서 네. 그 웹의 밑에다가 넣고, 그다음 톰캣을 실행시키면 된다. 이렇게 아, 네, 맞아요. 이해를 했어.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자동 배포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책에 안 나오고 음. 저랑 이제 할 겁니다. 네. 아, 네. 보통 그 젠킨스 쓰시면 젠킨스 디플로이 잡 디플로이 스크립트 만들어서 어 네. 그 SSH 그 파일 통신해서 파일을 푸시해서 그리고 실행 스크립트 또 만들어요. 톰캣 재실행 스크립트. 그래서 그걸 파이프라인 젠킨스에다가 설정해서 디플로이하고 실행하고 요거를 버튼 하나로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할 거예요. 토익 프로젝트 때. 그리고 JSP 책을 지금 그러면은 아까 9장까지 읽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수업 시작은 6장부터 시작하고요. 5장부터구나. 5장부터. JSP 5장부터. 그리고 책도 그러면은 그냥 5장부터 한 번씩 더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10장 쭉 나중부터 읽어보실래요? 음, 그냥 음. 5장부터 다시 네. 읽어볼게요. 왜냐면 세세하게는 읽진 아, 않았고, 네. 그 포인트랑, 그리고 또 네. 사실 그렇게 읽었어요. 책이랑, 네. 그리고 요약된 버전 있잖아요. 네.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음,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좀 잘하셨네요. 네. 시간 읽었어요. 아끼실 수 있게. 네. 네네네. 네, 자바이신 저는, 이거는 아직 안 나간 거죠, 수업을? 네, 그거는 못 읽었습니다. 아, 그냥 숫자 좀 많. JSP에 네. 빠졌어요. 이 개발 블로그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었죠? 아마 위에 있을 거예요. 2월 6일 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2월 개발 16일. 블로그는 어떤 개발 블로그? 패턴 이건가요? 아닌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추가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 아니면 무슨, 제가 패턴을 네. 다 못 적었을 거예요, 아마. 프록시 패턴 개발 블로그를 피드백 드렸다는 거죠? 네, 제가 패턴을 다 못 적었을 거예요, 아마 블로그에. 그러면 프록시 이 부분, 네, 적다 말았을 거예요. 피드백 수정. 네. 그럼 지금 좀 많은데, 우선순위는 네. 항상 이 이론이 먼저고요. 이거. 네. 어, 아이고. 얘가 0번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만 먼저 해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아, 알겠습니다. 집중했네.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음,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언제든 24시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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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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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